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어저께 이후에 오늘 이틀째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어저께 급등이 나온 만큼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저께 빠진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면 9월달, 10월달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정사실인 부분은 금리 인하가 B컷이 일어났고 0.5bp가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가 빠르다,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을 좀 하자,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시간의 차이, 우리나라가 바로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쪽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뭐 딱히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특별한 종목이 어떻게 많이 올라간 거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유한양행 정도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폰 16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줄 쓴 분들도 많고, 역시나 아이폰은 이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몰려 있었다.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이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폰이 판매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모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5%나 올라갔고요. S&P 500도 1.7, 그다음 러셀 2000도 2.06%로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고, 개별 종목을 본다면 역시나 다 초록색이죠. 엄청나게 눈이 부실 정도로 초록색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4%,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거의 3.5, AMD가 5.7, 퀄컴이 3.3이나 올랐는데 우리나라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약해요. 삼성전자는 0.63, 하이닉스가 아침엔 좋았거든요. 아침엔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준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이렇게 초록색일 때 우리나라도 최소한 한 5%씩은 올라가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줘야 그에 따른 부대장주들도 올라가고 지수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약간은 그래도 시장이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하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아이폰이 좀 많이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구글은 EU의 반독점법이 약간은 좀 승소를 하면서 2조를 안 물어내도 되게 됐죠. 그래서 구글이 한 1.5% 올라갔고, 메타와 아마존은 별 이슈 없이 같이 올라간 느낌. 그 다음에 테슬라는 7.3%나 올라갔는데 역시나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 수혜주하고 자동차 관련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러실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자동차를 보통은 완부를 하면서 사진 않잖아요. 거의 자동차 대출을 거나 아니면 페이백을 받거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자동차를 사시는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단가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만큼 자동차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테슬라가 7.36%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테슬라는 이번에 이렇게 7.3% 정도 올라갔고, 로보택시까지 정말 기한 내에 제대로 시연되는 것만 보여준다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어저께는 확실히 이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테슬라가 좀 올라가줬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빨간 분위기는 좀 안 들죠. 빨간 분위기는 좀 안 드는데, 그나마 여기 울긋불긋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은 거무튀튀한 빨강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부분이 약간은 그렇긴 한데 특이사항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어저께 7%가량 빠진 거를 좀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요런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조금 올라가 준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 시장이 많이 그렇게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2차전지들은 좀 견고히 지켜줬다. 그렇지만 오늘은 2차전지보다는 약간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쉬었습니다. 어저께 급등이 나왔었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즘 개념은 간단해요. 대장주들이 한 걸음 걸으면 그 뒤에 있는 소대장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어저께 잠깐 복기를 해보시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어저께 몇 프로 올랐죠? 예, 뭐 52주 신고가 나왔잖아요. 어저께 신고가. 예, 105만원 나왔으니까, 요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그 다음 종목들이 가는 거고, 어제 셀트리온도 움직임 나쁘지 않았어요. 예, 셀트리온도 어저께 움직임 한 3.7% 정도 올라간, 어저께 20만원을 바로 넘게 찍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장주들이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뒤에 소대장주들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 제가 오늘 조금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고려아연, 그 다음에 영풍제지입니다. 자, 보시면 고려아연은 일단은 뭐 희대의 지금 최강자가 됐죠. 예.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밑에서 절대로 55만원을 뚫지 못할 것 같은 주가가 한 방에 66만원까지 올라가는, 예, 엄청난 종목이죠. 거기다가 관련이 뭐가 있죠? 영풍. 예, 영풍 관련된 종목, 영풍이라는 종목이 있고, 또 영풍정밀. 예, 예전에 이거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영풍정밀, 영풍제지. 예, 영풍제지가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요거. 예. CDM은 계좌. 예, 요거. 불법 계좌. 해가지고 완전 연속 하한가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요런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줄까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고려아연과 영풍의 관계가 뭔가. 이거를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엑기스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고려아연과 영풍은 쉽게 말하면 동업자였습니다. 동업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장병이라는 회장님하고 최기호라는 회장님이 영풍 기업사를 공동 설립했어요. 그러면 성도 같지가 않고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인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이 장 회장님하고 고 최 회장님께서는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남하할 때, 그러니까 분단이 되기 전에 남하할 때, 아마 그때 북한에 계시다가 밑으로 남쪽으로 남하할 때 서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서로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 두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이 두 회장님께서 영풍 기업사라는 걸 공동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영풍을 세운 다음에 고려아연이라는 걸 세워요. 예, 그래서 영풍을 하나 세우고 고려아연을 하나 세워서, 아, 장사장, 이거는 영풍은 장사장이 하고 고려아연은 최사장이 해서 고려아연과 영풍이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서로 동업관계예요. 같은 지분도 나눠갖고 이름만 다르지 동업회사를 같이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관계가 얼마나 찐득찐득하냐면요, 보통은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부자도 3대를 못 간다, 막 이런 말들 많잖아요.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 동업은요, 3대째가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째에 흔들리는 거죠. 부자는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75년, 여러분 자그마치 75년을 같이 동업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윤범, 현재 이제 계속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 게 이 고려아연 회장님인 최윤범 회장님인데, 이 회장님이 사실은 22년도부터 지분 경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최윤범 회장님이. 고려아연 회장님이 현대차, 하나, LG화학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이 돈 잘 버니까 현대차, 한화, LG화학가 내가 이거 내 주식 싸게 줄 테니까 우리 지분 좀 사줘 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지분을 늘려가면서 그 지분의 주인들을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준 거죠. 나중에 우군이 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분이 뭐 0.1%, 0.5%, 0.6%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회사 자체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분 경쟁이 격화가 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을 끌어와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사줄 수도 있으니까 현대차, 하나, LG화학을 우군으로 만들었던 거죠.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22년도부터 계속해서 고려아연은 이 영풍과 헤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 노력을 해요.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75년의 동맹을 여기서부터 22년도부터 깬 거죠. 2년 전부터 깼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요게 이제 흉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흉상. 예. 요게 이제 영풍과 원래 고려아연이 같은 건물을 썼어요. 사실은 또. 예. 같은 건물 안에 뭐 몇 층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층부터 5층은 고려아연이 쓰고 6층부터 10층은 뭐 영풍이 쓰고 뭐 이렇게 나눠서 썼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이제 초대 회장님 두 분을 여기다 흉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평생 우정 같이 가자. 이렇게 고려아연 영풍 빌딩 본사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현재는 고려아연이 22년부터 헤어지자 준비를 해가면서 올해 이사를 갔어요. 24년도에 이사를 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 흉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이미 결단을 낸 거죠. 예,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개의 흉상이 고려아연이 이사를 가면서 아예 영풍 빌딩에서 방을 뺐어요. 고려아연이 방을 빼면서 흉상까지, 할아버지 흉상까지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거의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고려아연과 영풍 서로 관계가 좋은데 그냥 둘이 같이 가면 되지 도대체 왜 자꾸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려아연이 영풍을 띄어내고 혼자서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고려아연은요 2003년, 2013년까지는 영풍이랑 그냥 매출액이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거든요. 비슷비슷했습니다. 비슷비슷했는데 갑자기 2010년도 후반, 그러니까 2020년도, 2023년도부터 고려아연의 매출이 영풍을 완벽하게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배가 넘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배가 아픈 거죠. 아니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하는데 영풍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풍한테 어느 정도의 수수료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챙겨줘야 되는 거가 억울했던 거죠. 더군다나 3대째로 내려오면서 1대, 2대째까지는 괜찮았지만 3대째 내려오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3대 이제 회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기보단 약간 미국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갑자기 3대째부터 형제와 사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에서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좀 챙겨주고 싶고 사촌 동생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하면서 점점 3대째부터 약간은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고려아연이 매출액이 영풍의 2배가 넘게 된 순간부터 약간은 동업하면 우리가 좀 손해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영풍은 왜 돈을 못 버냐? 고려아연은 왜 돈을 잘 버냐? 주로 사업분을 구분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풍의 지배 구조도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풍이 모회사고요. 고려아연이 자회사예요. 근데 이 자회사가 혼자 가출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러 자식 키워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대 보낼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얘가 이제 돈 좀 벌고 자기 밥벌이 하니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고려아연이 나쁘다, 영풍이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비교를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풍의 주요 사업체를 볼게요. 영풍이라는 거 여기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영풍문고라고 아시죠?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예, 없어졌는데 어쨌든 영풍문고, 교보문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교보문고가 거의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자주 갔던 영풍문고도 영풍 회사 계열이고요. 보시면 코리아 서킷은 아실 겁니다. 예, 반도체 PCB 만드는 회사예요.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쪽, 인터플렉스도 말 그대로 조금 뭐 연성 회로기판 뭐 요런 거 만드는 데고, 영풍 정밀은 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나눠서 보시면 영풍은 현재 전자기기 쪽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풍 문고나 이런 거 다 빼고요. 이런 거는 매출액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보시면 영풍은 약간은 상향 사업도 아니고 하향 사업도 아닌 그냥 평타를 지킬 수 있는 전자기기 사업을 많이 했고, 고려아연은 뭐를 했냐? 고려아연이 정말 알짜배기인데요. 고려아연이 말 그대로 이름 사명 그대로 아연을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연이라는 게 모든 화학물질에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비철금속의 우리나라 국내 1위가 아니라 고려아연은 비철금속계의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아연을 생산하는 데는 이 고려아연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물론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영풍정밀, 시그네틱스 다 좋은 회사고 돈도 잘 벌지만 그 중에서 이 고려아연이 버는 돈의 비중을 그냥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고려아연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고려아연의 지분이 나왔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 자, 최 회장님의 우호 지분이 34.3%고요. 이 장 회장님, 여기 이제 그 영풍입니다. 영풍이 33.1이에요. 딱 보시면 불과 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근데 요즘에 막 MBK가 들어왔다, MBK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MBK를 이 장 회장님이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했냐. 이 소액주주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한 주가 있고 저도 한 주가 있으면 이 소액주주 23.4%에 해당이 되는 건데, MBK라는 그 투자자문사를 데려와가지고 소액주주 거에 주식을 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사장의 우호 지분을 늘려서 고려아연이 맘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왜 오른 건가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고려아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나오기 전에 사건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시간을 요렇게만 돌려봐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갔었어요. 고려아연이라는 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게 흘러갔었는데, 갑자기 이날 9월 11일 날 MBK 파트너스라는 투자자문사가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 고려아연 지분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 66만원에 공개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말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66만원에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 꼭대기 있잖아요. 여기 있겠죠. 근데 얼마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땐 55만원, 50만원, 45만원에 갖고 있으면 66만원에 사준다 그러면 땡큐인 거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주사, 대주주가 주식을 사준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자사주 매입이랑 비슷한 효과인 건데, 그런 효과가 나오자마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 66만원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거죠. 예, 66만원까지 그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윗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날 66만원을 딱 찍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멘토님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데요? 아, 요거는 또 다른 얘기죠. 여기서 MBK가 66만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또다시 고려아연이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국투자 지분을 이용해가지고 한국투자의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도 주식 사겠다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해도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 예, 그럼 여기서 결론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 지금 장영진 회장님과 최윤봉 회장님의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멘토님 싸움 언제 끝나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주말에 또 갑자기 극적인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화해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제 싸움이 끝나고 지분 경쟁이 끝나면 그때부터 고려하는 다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부지기수입니다. 55만 원은 고사하고 5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으로 고려하는 들어가서 몇 프로 한 10% 5% 먹었다 하시면 그거를 그냥 욕심 더 이상 갖지 마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지분 싸움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그 카카오 지분, 그러니까 SM 지분을 가져갈 때도 똑같잖아요. SM으로 돌아가 볼게요. SM 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땠나요? 이때. 예, 이때가 아마 23년도 요 초반일 겁니다. 요때 하이브와 카카오의 싸움이 있었죠. 예, 이때 카카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를 한 11만 원 정도 찝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브가 12만 5천 원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또 13만 5천 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승리로 끝나니까 재료 소멸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고려하는도 똑같습니다. 이 방향이랑 똑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거는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섣불리 잘못 투자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예.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때 SM이 지금 8만원, 7만원짜리에서 2배 뛰었거든요. 예, 2배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15만원, 16만원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6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죠. 그때 싸움이 한창 붙었었던 7만원, 8만원짜리도 지금 못 지키고 6만원대, 5만원, 7천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고려하연도 흘러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런 종목도 괜찮아요. 투자 성향으로는 괜찮긴 한데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이건 최윤범 회장도 장현진 회장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최윤범 회장과 장현진 회장만의 싸움이 아니라 MBK도 붙어있죠. 한국투자도 붙어있죠. 만약에 그렇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황 요거 이 상황에서 고려하연이 뭐 현대차라든지 한화라든지 LG화학 이런 애들까지 갑자기 끌고 들어오면 싸움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극적으로 그냥 고려하연의 승리로 끝나면 주가는 그때부터 밑으로 떨어지기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요거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많이 고평가가 돼 있는 그런 지금 사이기 때문에 고려하연의 최적 주가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하연의 최적 주가는 5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네, 오버슈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리스크는 좀 감수하셔라. 요거는 싸움이 끝나서 고려하연이 이기던 영풍이 이기면 그때부터는 하락이 시작일 거다 라고 조금은 경고 사인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